우리 눈에 태양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도 어느 정도 활동할 때 고유한 위상이 있어요. 다만 태양이 과도하게 활동하면 그 결과는 훨씬 더 크고 혼란스러워질 뿐이죠.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별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표면의 흑점을 세는 거예요. 흑점은 태양의 자기장이 서로 엉켜서 생기는 어두운 반점을 말합니다. 흑점이 많을수록 태양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최근 태양이 미친 듯이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관측한 흑점 수는 거의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예요. 6월에는 태양 표면에 163개의 흑점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에 이렇게 많은 흑점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2002년 9월로 당시에는 187개의 흑점이 있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파티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를 태양 최대 흑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태양의 자기장은 어느 순간 강하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때로 매우 단단하게 감긴 고무줄 공처럼 엉키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플라즈마가 표면에서 상승해서 고리를 형성하고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즉 CM이라고 부르는 모양의 엉망진창을 일으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 상층 대기권의 플라즈마가 미쳐서 매우 강하게 폭발해요. 그런 다음 어느 시점에서 이 구체가 완전히 뒤집혀 남극이 북극으로, 북극이 남극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일은 11년 정도마다 일어나요. 따라서 태양이 매우 활발해지는 이 시기에 접어들면 뜨거운 플라즈마 덩어리를 뿜어내고 행성만큼 큰 흑점을 만들며 강력한 에너지와 방사선을 방출하죠. 태양이 더 활발해지면 플라즈마 폭포 또는 극관 태양 홍염, PCP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태양에서 시작되는 미니 폭발과 같은데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 우주로 빠져나가기 전에 다시 잡아당겨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 폭포는 정말 장관을 이루는데 지표면 위 약 10만 킬로미터까지 올라갑니다. 마치 지구 8개를 쌓아 올린 것 같아요. 그 다음 극소용돌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의 북극 주위를 매우 빠르게 회전하는 거대한 플라즈마 후광 같은 거예요. 이 소용돌이는 플라즈마 폭포가 형성되는 것과 유사하게 플라즈마의 큰 촉수가 갈라져 표면을 향해 다시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플라즈마가 태양 표면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발생한 나비 모양의 거대한 흑점도 CME의 멋진 예 중 하나였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태양의 측면에서 폭발한 만큼 매우 특이한 모양을 띄었기 때문에 그 강도를 완전히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방향으로 폭발하진 않았죠. 하지만 수성에 약간 부딪혔을 수도 있고 수성은 자기장이 약하기 때문에 먼지와 가스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는 멋지게 들리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지자기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더 강렬한 태양 폭풍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경고로만 들을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자기 폭풍은 혼란을 일으키고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해요. 지자기 폭풍이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오로라와 같은 아름다움을 즐기거나 바다 위의 멋진 일몰을 보는 걸 더 좋아하죠. 태양폭풍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태양폭풍이 반드시 지구를 강타하는 건 아니에요. 태양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폭풍이 대기상층을 이온화해서 통신이 끊길 수 있어요. GPS 및 라디오와 같은 시스템의 일시적인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쓰나미나 지진과 같이 잘못된 시기에 발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죠. 폭풍은 철로와 전력망과 같은 전기 인프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당시 비행기를 타고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죠.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우주에 있는 우주 비행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 폭풍이 자기장을 교란하면 바다거북, 고래, 새와 같은 일부 동물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동물계는 대부분 자연의 순리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이러한 동물들이 변화를 어떻게 겪을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태양이 최대로 활동할 때는 우주에 있는 위성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로 인해 상층 대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위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서로 충돌하거나 일부 지구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장면입니다. 부디 캐링턴 이벤트와 같은 대규모 태양 폭풍을 피할 수 있길 바래요. 1859년 8월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태양 흑점의 수가 점점 더 커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리차드 캐링턴이라는 사람도 그중 한 명이에요. 9월 초 그는 태양 흑점을 스케치하던 중 갑자기 번쩍이는 빛에 눈이 아득해졌어요. 약 5분간 지속됐지만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그것을 백색광 플레어라고 묘사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었죠. 그리고 이 폭풍은 보통 며칠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7시간 6분 만에 태양과 지구 사이 1억 4,500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그 위력을 발산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자 전 세계의 전신기계에 불꽃이 튀고 전신 교환원이 감전되고 종이에 불이 붙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밝은 하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했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에도 전신 교환원들은 지구 대기가 아직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반 전기 대신 오로라 전류를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라는 놀라운 광경도 볼 수 있었죠. 하와이와 쿠바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었고 칠레까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극광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 플레어를 생각해보세요. 태양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201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으며 가장 강력한 플레어인 X급 플레어도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25년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23년 말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양 폭풍이 우리를 직접 강타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지상 비행기와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우주위성의 경로를 조정하며 취약한 인프라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 정확한 태양 일기예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매우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 폭발은 지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태양 폭발은 하전된 태양 물질을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보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타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파멸되는 건 아니에요. 지구에는 여전히 대기와 자기장이 있어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두꺼운 대기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사선을 차단하는 방패와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태양 폭발은 대부분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지구를 파괴하지는 않죠.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슈퍼히어로가 있는 셈이에요.